2분기 매출액 480억에 영업이익 114억을 기록했어요. 2분기 OPM의 경우에 2차전지 종속사가 부진했음에도 21.1%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분기 이후 11년 만에 20% 이상 돌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피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2013년도부터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요 시장이 위축이 됐어요. 줄어든 매출액이라든지 나빠진 시장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동화를 계속 꾀했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로봇 생산 시스템을 투입을 하면서 현재 로봇을 한 7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용접 쪽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시설을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거래선이 다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해외 고객이 한 200여 개 이상, 국내 고객도 100여 개 이상으로 변화가 됐고 거의 순수 해외 거래처가 60에서 70%, 80% 정도 되거든요. 과거에 2013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조선사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어요. 어려워진 시장 환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거래선을 다변화시킨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통한 선별 수주가 가능했던 부분이 수익이 회복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환율이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수출이 많은 저희로서는 환율에 대한 효과를 누리는 것 같고,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희가 조금 안전 재고로 재고량을 보유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믹스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선별 수주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저가 수주를 지향하는 대신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또 피팅 수요 증가로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향후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림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아주 다변화가 돼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이 되지 않고 산업도 여러 곳으로 다변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요. 수주를 할 당시에 어느 정도 적정 마진 단가의 하로 형성이 되는 수주 물량 같은 경우에 수주를 하지 않고 있는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주를 훨씬 더 늘릴 수는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하지만 저희가 고수하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도 2분기부터는 이제 수주가 이미 6에서 700억 정도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 피팅 시장 자체가 올해 연말 정도 되면 판매자 우위의 셀러스 마켓으로 진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예상이 되는 편이죠. 피팅 부분 신규 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에 1,800억, 2019년에 2,200억, 2020년에 2,100억, 2021년에 한 1,700억 정도 기록했어요. 올해 1분기에는 신규 수주 500억 정도 기록하면서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가 지난 지금 신규 수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3분기가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2분기와 마찬가지로 한 7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나 내년 넘어가면서 수주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된 플라스틱 수요를 맞추고자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붐을 만들어내고 있고, 러우 전쟁으로 LNG 액화 플랜트 프로젝트랑 가스전 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해당 영향들로 수주 혹은 얘기되고 있는 수주들이 있나요? 네,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이후로 홀딩됐던 정유 쪽이라든지 화학 쪽, 특히 정유 쪽이 이제 좀 회복세가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LNG 관련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해서 예정돼 있던 프로젝트들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유럽 쪽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가 요구가 되면서 거기와 관련된 수요의 산업 플랜트 쪽의 물량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주요 산업 중에서 다 좋은 편이죠. 정유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조선해양 쪽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발전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전 재개한다고 유럽 쪽에서도 신재생으로 분류가 되면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시장 구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쪽에 초점을 맞춰보면 고유가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은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그런 중동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투자나 카타르 프로젝트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서 수주 분위기는 어떤가요? 중동은 저희 주요 거래처들의 엔드 유저들이 다 메이저들입니다.
쉐브론, BP, 토탈, 엑슨모빌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회사에서 투자를 하면서 관련된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등록돼 있는 피팅업체만 공급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유가로 인한 수요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특히 2013년도 이래로 시장이 계속 위축이 됐었습니다.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중동 같은 경우는 정유, 석유화학, LNG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옴시티라는 신도시 건설까지 지금 이르고 있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지어진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는 발전 쪽 감수 설비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수소 생산 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기겠죠? 태광의 2021년 피팅 부분 재질별 매출 비중을 보니까 카본강 51%에 스테인레스 강 35%로 올로이 강이 14%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 처별로 다르고 제품별로 다를 수 있지만 재질별 영업이익이 어라운드 어느 정도씩 차이가 날까요? 원래는 카본보다는 스테인레스라든지 올로이 강이 수익률이 한 3%, 4% 이상 더 좋습니다. 하지만은 올 상반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가격 증가폭이 상당히 심했고 그로 인해서 카본과 스테인레스, 올로이의 수익률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테인레스의 마진이 더 안 좋은 상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테인레스의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팔랐지만 제품 가격으로 이제 전가가 잘 안 되다 보니까요. 바이어즈 마켓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절하면서 받았습니다. 스텐이 물량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LNG 관련 플랜트 쪽의 물량은 조금 제한을 하고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일단은 수익성이 되는 카본으로 우선 조금 백로그라도 채워 넣었어요. 아무래도 내년이 되면서는 다시금 스텐올로이가 올라올 것입니다. 스텐올로이가 사용이 많이 되는 LNG라든지 해양 플랜트 LNG 운반선 발전 쪽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증가폭이 더 있는 편이라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단가도 하반기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올 연말 정도는 셀러스 마켓으로 진입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단가적인 부분도 예전처럼 스텐올로이가 좋은 단가로 또 형성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조금 더 그쪽 부분을 원활하게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HYTC 쪽 얘기 드리자면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2분기 실적은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지연으로 전분기 대비 조금 하락했잖아요.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는 주요 고객 사양 물량이 재개되면서 실적 회복을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2분기에 미스가 조금 났어요. 보통 분기에 90억, 10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2분기 되면서 LG와 삼성 SDI 쪽에서 시설 투자 지연 부분이 있으면서 그 부분으로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75억에서 76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요. 영업 마진도 7%대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되면서 매출은 다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기를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3분기, 4분기 올라가는 구조인데 일단 올해 예상했던 목표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매출이 한 400억 정도 예상했어요. 그보다는 못 미치면서 한 300억 후반대 정도, 작년보다 조금 증가하는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 마진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8월 9일 날 상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장 비용이 일회성으로 조금 반영이 되었어요. 3분기는 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분기 되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실적적인 부분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YTC의 경우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노칭 금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잖아요. 양극, 음극판에 탭 형상을 타발하여 각각의 극판 형태로 만드는 프레스 금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고속화로 생산성 향상과 와인딩 방식에서 스태킹 방식 배터리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하던데 개발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게 나왔을까요? 자세한 부분까지는 연결 법인이라서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번에 IPO 하면서 자금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헝가리 법인 설립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시설 투자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매출 한 5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좀 핫하다 보니까 미국 법인도 들어가고 헝가리 쪽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HYTC가 있고 파운드리 서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HYTC 같은 경우에 태광과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이해가 되는 신사업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 서울의 경우에 이태원 아트 갤러리로 알고 있어서요. 선뜻 어떤 뜻에서 운영하는지 예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투자 자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 36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한 500에서 600억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남동의 제1기획길 건너편에 있는 구찌 빌딩이죠. 지금 구찌 빌딩으로 지상층은 다 구찌한테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시장에서는 매출 590억에 영업이익 90억 정도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매출은 수주 증가에 따른 납품 증가가 지속되는데 3분기는 일반적으로 연휴나 종업 일수 감소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3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590억 이야기하시는 거죠.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별도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600억 중반 넘어가겠죠.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은 태광 별도 기준으로는 2천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는 한 2,40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장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속한 산업은 보통 투자가 시작이 되면 투자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한 9개월 전후에서 실질적으로 세부 설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 플랜트 공사가 들어가요. 공사 기간 자체가 3년, 4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간 동안 피팅은 분할 수주, 분할 납품하는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 3에서 4년 기간 동안 온고잉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2021년도 하반기부터 수주가 한 500억대 올라섰어요. 그러면서 온고잉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면서 500억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있어서는 700억대로 계단식으로 원래 600억이 돼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관련된 수요 산업이 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700억대에 올라섰고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계단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현재 온고잉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2022년, 23년, 24년까지는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규 프로젝트들이 신규 사업 쪽의 해양 플랜트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이 된다면 그 부분이 다시금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지금 불황이 상당히 길었던 만큼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재투자와 신규 플랜트로 LNG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입 다변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타 산업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예전에 활발했던 모습으로는 돌아간다. 저희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